반도체 기업들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박스권에서 굉장히 깊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시장에서 이탈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IB 11곳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시선이 이제는 돈을 잘 벌고 앞으로 성장하는 것에 더해져서 현금을 얼마큼 들고 있는지까지도 새로운 기준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렇게 주가에 영향을 줬던 대표적인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증시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된 것인데요. AMD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매출액이 115억 4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0% 증가했고요. 조정 EPS 같은 경우에도 1.66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웃돈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1년 동안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시장 확대를 또 다시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분기 매출 전망치에 대해서는 130억 달러를 제시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또 웃도는 매출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분기 매출이 89억 7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1%가량 두 자릿대 증가세가 나타났고요. 조정 EPS도 전망치를 웃돌았고 3분기 매출 전망치 역시나 시장 기대치를 소폭 좀 이렇게 부합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조정 EP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서 예상했던 전망치를 딱 맞게 맞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MD와 샌디스크의 실적 발표고 나오고 그리고 컨퍼런스콜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지금 실망감이 좀 강하게 표출이 됐고 시간의 거래에서 강한 하락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건 2분기 매출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치를 높아진 이 눈높이를 더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기대의 함정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MD에 대해서는요. 일부 시각에서는 3분기 매출액에 대해서 14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그 전망치를 내놓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고요. 샌디스크 역시나 3분기 매출 전망치와 조정 EPS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보다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까지도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을 잘 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좀 부진한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기대하고 있는 게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 어떠한 카드를 꺼내들까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로이터 통신의 보고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주 환원에 대한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속 가능한 방식의 주주 환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하게 현금을 푸는 것이 아니라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또 반도체 AI에 대한 투자 금액도 확보를 하고 주주 환원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특별 배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논의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행 정책은 연간 정기 배당 9조 8천억 원가량인데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3년간 잉여 현금 흐름의 50% 환원 원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나 연말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사상 최고 수준의 현금 창출 능력을 강조했는데요. 지금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고요.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채무는 좀 줄어들고 있고요. 현금은 늘어나고 있는 구조입니다. 현행은 고정 배당이 주당 1,500원인데 충분한 잉여 흐름이 발생했을 때 추가 환원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두 기업 모두 다 특별 배당 자사주 매입과 소각과 같이 구체적인 방식이나 규모가 어떻게 나올지 좀 시장을 주목하고 있고요. 연말에 이 배당과 관련된 환원 정책 어떻게 내놓을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지금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IB에서도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무려 11곳이 SK 하이닉스 ADR을 매수해라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ADR의 가격 상승이 국내 본주의 가격 상승으로 반드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연동돼서 움직이는 모양새는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로젠블랙 같은 경우에는요, 320달러를 지금 매수 의견과 함께 가장 높게 제시하기도 했고요. 바클레이스 역시나 비중 확대, 사실상 매수 의견이죠. 그러면서 300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대표하는 IB 기업들이 SK 하이닉스 ADR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재평가를 하는 근거를 보게 된다면 고부가 메모리 시장에서의 SK 하이닉스의 지배력이 여전히 굳건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빅테크 기업들과의 장기 반도체 주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장기 공급 제약을 먼저 진행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다른 기업들보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장기 반도체 주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현저하게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028년까지 예상 PER이 약 4배이고 미국 상장에 따른 투자자의 저변이 확대되는 것,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도 편리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또 기대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많이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마이크론 수준의 밸류에이션까지 평가가 된다면 지금의 주가가 너무나도 저렴하다라고 글로벌 IB에서는 지금 동일하게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실적이 앞으로 얼마큼 더 잘 나올 것인지 기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겠죠. 오늘은 그중에서 구리 가격 상승을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구리값이 1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뉴욕 구리 선물 시장에서 파운드당 6.7달러 정도, 그러니까 하루 만에 한 1% 이상 상승했고요. 연초 이후에 18% 이상 급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런던 거래소에서는요, 구리가 톤당 14,000달러를 돌파하면서 1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하는데요. 구리는 닥터코퍼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전방 산업의 성장성을 지금 연동돼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금속 중에 하나이죠. 상승 배경을 보게 된다면 미국이 관세를 강하게 매기기 전에 구리의 물량이 미국으로 이동한 것도 있고요. 재고 자체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그리고 현물이 지금 선물의 가격보다 더 높아지는 백웨더에이션이 발생했다는 것도 지금은 구리 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칠레 강산의 공급 차질 역시나 영향을 주고 있는데 단기적인 이러한 영향은 공급 부족에 대한 가격의 상승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구리가 데이터 센터라던가 전서 여러 가지 우리가 꼭 사용해야 되는 AI 시장의 인프라에도 적용이 되고 로봇 같은 데도 다 곳곳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수요의 증가 역시나 이러한 수요의 증가도 구리 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광산 기업인 글렌코어 역시나 구리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에 좀 베팅을 하고 있는데요. 2035년까지 생산량을 160만 톤까지 증설하겠다라는 걸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가 81만 톤가량인데 2배가량 더 늘리겠다. 그러니까 시장이 2배가량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단순 계산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호주 거래소의 2차 상장을 추진하기도 하고 투자라던가 인수합병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광산 기업이 구리 시장이 장기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전방 수요에서 이렇게 구리가 많이 들어가는 산업의 성장세가 더 진행될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기업들, 특히나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성 역시나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치 중에 하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투자를 많이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러면은 돈을 벌고 투자를 하고 남는 손에 쥐고 있는 돈이 얼만큼이냐, 잉여 현금 흐름을 얼마큼 갖고 있냐라고 이제 시장에 좀 시선이 달라지고 있는 듯합니다. 기업들이 설비 투자까지 다 진행하고 얼만큼의 자산을 갖고 있고 이걸로 배당이나 주주 환원을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는지로 지금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왜 지금 잉여 현금 흐름이 중요해졌을까요?
첨단 패키징을 투자하는 게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곳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 성장성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의 해답이 잉여 현금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투자와 배당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 현금 능력을 갖고 있는지가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핵심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의 이익이 일회성인지 지속 가능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게 잉여 현금 흐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돈을 얼만큼 버는지 매출과 성장성에 주목했다가 지금 현금으로 넘어간 시점인데요. 그렇다면 그 다음 스텝은 현금을 어떻게 분배할지, 주주 환원을 얼마만큼 할지 이 시각으로 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기업들을 잘 살펴보시면 또 투자인들을 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